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대지진이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형제의 나라라고 자청하며 긴급구조대를 파견 보내기로 했는데요. 무려 118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파견을 택했습니다. 한국 긴급구조대의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의 말에 따르면 현지 튀르키예 국회의원들 전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보다 사태가 더 심각한 곳인 안타키아를 가리키며 한국 구조대의 역량을 알고 있으니 제발 안타키아로 가달라고 한국 대사관에게 콕 집어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튀르키예는 아직도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1차 지진이 가지안테프 인근을 덮친 데 이어 거의 비슷한 규모의 강지진이 또 한 번 발생하는 등 여진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디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이날 튀르키예에서 지진으로 인한 현재 피해 금액만 수조 원에 다다른다고 이르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양국의 총 부상자 수만 해도 최소 8만 명입니다. 튀르키예 진앙지에서 약 200가량 떨어져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알려진 튀르키예 아다나 곳곳에서도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로 밤늦은 시간까지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다나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중 한 동은 형체도 없이 무너져 내릴 정도였는데요. 현지 경찰은 콘크리트 잔해 아래 아직 시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 현장 인근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숙소에는 한국에서 보낸 구호물품으로 텐트, 임시 거주시설과 휴대폰 등 각종 충전소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민들은 이곳에서 구호물품을 보내준 한국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모닥불을 피워 추위를 피하거나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튀르키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튀르키예 또한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한국과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6.25 때 유엔군 파병 규모 4위로 참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1990년대까진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가 고작이었지만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가 3, 4위전에서 만나게 되면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튀르키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한국 측 응원단의 대형 튀르키예 국기 퍼포먼스 이후로 튀르키예가 형제의 나라라는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후 튀르키예를 최우선 수교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1949년에는 합법 정부 승인, 1957년에는 수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튀르키예인은 스스로를 튀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튀르크는 한자 가차로 쓰면 돌궐이기 때문입니다. 돌궐은 북주 북제 중국을 속국으로 삼고 오래 군림했으며 돌궐과 고구려는 동맹을 맺은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돌궐의 군사 원조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약 1400년 이후 한국과 튀르키예는 중국과 소련을 양끝에서 포위한 제1세계의 군사적 요충지로 제2차 냉전에 이르러선 다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잠재적인 동맹국 같은 관계로 다시 만나기도 해 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인연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 분위기가 역사나 민족의 뿌리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기에 카자흐스탄 알마티 쿠르가미와 몽골의 유적지 발굴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 최근 튀르키예 국회의원의 발언이 화제가 되며 동시에 한국의 긴급구조대가 현장에서 찍힌 사진과 글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긴급구호대는 외교부 1명, 국방부 49명, 소방청 62명, 코이카 6명 등 총 1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튀르키예 측 요청에 따라 탐색 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졌는데요. 한국 긴급구호대는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구조활동 지역으로 전날 선정했으며 이 지역 내 셀리마나돌루 고등학교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 지역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며 한국 구조대를 콕 집어 부탁한 건데요. 이원익 튀르키예 한국 대사는 어제 이스켄데룬에서 만난 현지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인 이스켄데룬보다도 안타키아를 먼저 가달라고 했다. 한국 구조대의 역량을 알고 있다면서 따로 간곡히 부탁했다. 안타키아 상황이 나쁜 것은 알았지만 직접 와보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보고 있으면 이가 떨릴 정도로 무서울 지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긴급구조대팀은 아랑곳하지 않고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재 안타키아에서 전한 한국 긴급구조대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지금 안타키아 전역에서는 구조 활동이 전방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장비와 구급차가 끊임없이 도로를 가로질렀고 삽과 곡괭이를 든 군인과 자원봉사자들이 건물 잔해를 애타게 치우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는 한국구조대는 매몰자 수색 및 구조활동 외에도 다친 이들에 대한 치료활동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보호장구 착용을 위해 콧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한국에서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은 콧등밴드 간호 장교 김혜준 육군도 다친 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답게 한국 군인들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긴급구호대가 구호 수색 활동 첫날이 따라 생존자를 구출했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는 오랜 여정에 숨도 돌리지 못하고 구호 활동을 개시했는데 불과 90분이 채 지나기도 전 오전 6시 37분 기적적으로 첫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잔해 속 생존자의 외침을 인지한 한국 구호대가 구조 통로를 개척했고 안내를 따라 생존자가 이동하면서 마침내 첫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남성은 박수와 환호 속에서 안전지대로 이동,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구조 소식이 속속 전해졌습니다. 먼저 구조된 2살 배기 딸을 꼭 끌어안고 감사를 전한 아버지는 이내 건물 안에 갇혀있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하며 울부짖었고 곧이어 35세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그는 손가락 골절을 입었으나 건강 상태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11시 50분에는 10살 여아 1명을 추가로 구조했습니다. 첫 구호 활동을 개시한 지 단 7시간 만에 생존자 5명을 구조했다는 소식은 이곳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타키아 지방정부는 한국의 긴급구호대가 이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둬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구호 활동을 통해 생존자가 계속 나오길 바랍니다. 생존자 구조 소식도 기쁘지만 한국 긴급구호대의 안전한 임무를 바랍니다. 해당 뉴스에 달린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인들이 투입되었다니 제가 다 든든합니다. 한국인들이 구조 현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전 세계가 알 겁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한국인들이 무사귀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형제의 나라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군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저렇게 많은 사람을 구하다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발 수많은 생명을 지켜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한국구조대 여러분들, 부디 건강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진으로 많은 여파가 생길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디 다른 나라도 잘 준비해 조심하길 바랍니다. 한국 구조대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콕 집어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겠군요. 다들 무사하고 안전하게 구조되고 한국 구조대 또한 안전하게 귀국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신 한국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당신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영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조인재 중앙119 본부장은 우리 구조대가 사람을 구했다는 소식이 여기서도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는다. 다 구하고 싶지만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길 바라며 한국 구조대팀 또한 안전하게 귀국하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